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주식 시장의 주요 이슈 심층 분석해드리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스마트폰 시장 일본의 좀 분위기를 살펴볼 텐데 사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꽉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 중국 시장이 진출을 하면서 좀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네.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 쪽에서 이제 네. 중국의 여파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지금까지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의 아이폰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샤오미가 12월 9일 날 일본 진출을 선언을 했죠. 네.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쪽에서 자체 판매망과 통신사를 제휴를 하면서 이제 일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쪽으로 야심차게 진입을 하는 상황들인데,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애플이 지금 현재는 일본 시장에서 50% 넘게 지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한 10%가 못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일본 자국 브랜드 소니나 샤프 같은 경우도 약간 비중들이 7%대 되는데, 그런 쪽에서 아직 중국 업체들은 미미하지만 이제 도전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도 일본의 5G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를 대응하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9월 달에 5G 폰 관련돼서 첫 출시했던 샤오미 9 프로 5G가 어떤 주력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저가나 고가 쪽에 한 10여 종을 출시를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상황으로 나섰을 때는 중국 자체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점유율이 샤오미가 화웨이에 대해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비중을 샤오미는 많이 떨어뜨리겠다. 네. 그리고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제조사별 월별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는, 내수 시장에서는 좀 더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화웨이 압박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죠. 정체 아니면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샤오미의 전략이 해외로 나가자라는 부분들이 바로 설명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샤오미는 가성비를 무기로 해서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 1위를 차지하는 등 신흥국 쪽에 강점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떤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지금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을 한번 또 보시게 되면은 네.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 어떤 좀 화웨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점유율을 늘려가는 모습들로 보여준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인데, 마찬가지로 샤오미도 소폭 늘어가기 시작하는 분위기 쪽에서 일단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전략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5G 상용화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샤오미가 이 경쟁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쪽에서는 아직은 불투명하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업체가 5G 폰 시장에 압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카운터 포인트의 집계를 보게 되면 3분기 글로벌 5G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74%, LG전자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G 폰의 3분의 1은 거의 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400 이상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는 5G 폰의 비중이 아직까지 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프리미엄 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악력과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봤었을 때는 지금 나오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어떤 애플이 주도하는 모습들과 함께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어떤 화웨이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머지를 얼마만큼 잘 비중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샤오미 입장 쪽에서는 신흥국을 얼만큼 요리를 잘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시장에서는 애플의 침투율이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웨이가 중국 시장이 공식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제 스마트폰, 삼성전자도 신경이 쓰일 요소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5G 시장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큼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잘 판도 가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세계 4위라고 하는데 지금 지갑 변동이 예고가 되고 있고 그런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네, 일단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워낙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에 따른 수요가 못 따르는다. 예, 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죠. 예. 어떤 변화가 뚜렷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도 어떤 세계 4위의 시장인 인도다. 라는 네.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나마 한국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네. 또 신흥국의 대표죠. 그렇죠. 그런 관점 쪽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 추이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보셔도 또 아시겠지만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되던 흐름들이 특히 뚜렷하게 안 좋아진다는 쪽은 작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하향세가 뚜렷하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파란색, 특히 중국에 대한 변화가 가장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판매량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미국이나 어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안 좋은 모습들인데 상대적으로 유럽 쪽만 소폭 좋아지고 있을 뿐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쪽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인도도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받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글로벌 4위 시장은 유지를 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한 660만 대 정도의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한 10년 만에 2배는 성장했다라는 쪽으로는 보고 있는데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인도의 GDP 성장률과 인도 시장의 자동차 수요 증감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벌써 2018년도가 단기 고점을 찍으면서 좀 하향화되면서 거의 중국과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안 팔리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증감률을 보게 되면 거의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우려감이 높은 부분들인데 기존의 인도 자동차 시장을 바라봤을 때 가장 또 눈에 띄는 거는 일본의 마루티와 그리고 일본의 스즈키와 그리고 또 인도의 합작사 마루티 같이 이어지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 한 5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를 현대차가 한 10%대 후반대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혼다나 도요타 그리고 마힌드라나 타타 이런 회사들이 같이 혼재하고 있는 국면들인데 특히 이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마루티와 스즈키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더 올라가는 추세고요. 마찬가지로 2위인 현대차도 더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업체들 마힌드라나 타타 같은 경우는 거의 30-40%대로 판매량이 뚝 떨어지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도요타나 혼다도 점유율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업체는 선전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기아차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달에 셀토스죠. 이 부분을 출시하면서 인도 공장의 가동을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시장 점유율이 5%가 넘겼다라는 관점 쪽에서 현대기아차 점유율을 합산하게 되면은 거의 22%가 넘어가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도에서 현대차의 판매와 어떤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약 한 2015, 16년도 좀 정체를 보였다가 오히려 시장은 안 좋아지는데 작년부터 더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현대차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런 또 기회 요인들을 그대로 또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쪽이 중국 업체들이죠. 중국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공세를 다시 인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국의 최소 6개 회사 완성차 업체들이 3년에서 5년 동안 인도 시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자동차 소유의 MG모터 같은 경우도 벌써 제2공장의 건립을 추진을 했고요. 또 하나 BYD라고 하는 잘하는 또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죠. 이쪽도 인도에서 환경 규제나 보조금 정책을 쓰면서 이어지는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이제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인도의 또 전기차 시장에도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기아차가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계속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예. 보기에는 아직도 만만치 않은 공세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쪽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한국 업체는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과제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중의 기싸움 네. 앞으로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고 양극화 현상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인도 차 시장의 흐름들 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투자의 흐름들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나눠봤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